이번 시간은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 교과서 132에서 135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때 증산작용을 광합성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그림 또 가져왔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계속해서 식물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시간의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광합성이 식물의 잎 중에서도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만들어진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고 이때 산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물은 식물이 건조해서 말라 죽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항상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세포 속에 충분한 양의 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조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건 식물을 지탱하는 가장 아래 부분인데요. 그 아래 부분에서 어떻게 저 위에 높은 잎까지 거꾸로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이 그림에서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던 물, 오늘은 식물체 내의 물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132쪽의 해보기를 통해서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을 알아볼 텐데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광합성은 잎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눈금 실린더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가에는 나뭇가지 잎을 모두 따서 담고 나에는 잎이 달린 채로 나뭇가지를 그대로 넣어서 잎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그냥 놔두면 증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의 이동이 식물의 잎에 의해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먼저 한두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 두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넣어준 나에서만 수면의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나뭇가지를 비닐봉지로 밀봉한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관찰을 하는데요. 관찰 결과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TV에서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오줌을 싸고 그걸 증류해서 먹는 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숲에서 마실 물이 없다면 이렇게 나무에 비닐을 씌워 놓으면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험의 첫 번째 관찰 결과로 봐서는 식용유 때문에 물이 증발하지는 못했는데 나에서는 물이 없어졌으니까 물이 나뭇가지의 잎 안으로 흡수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관찰 결과로 봐서는 잎 안으로 흡수됐던 물이 다시 물의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빠져나왔다가 이 비닐봉지에 닿으면서 액화돼서 다시 물방울로 맺힌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식물체가 땅속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요. 이 물은 줄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거쳐서 잎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잎으로 올라온 물은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잎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기공이란 공기기, 구멍, 공으로 기체가 이동하는 구멍, 이 통로를 기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기껏 잎까지 다 올라갔는데 빠져나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이때 잎에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줄기에 물을 끌어오고 줄기에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뿌리에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즉 식물의 잎까지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 물이 증발할 때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증산작용은 계속 햇빛 아래에 있는 식물의 체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또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변의 온도도 낮춰줍니다. 그래서 한여름이더라도 숲으로 가면 좀 더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물을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밖으로 내보내면서 식물체 내의 수분량도 조절해줍니다. 잎 속의 물은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즉 기공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잎 표면 가장 바깥에 얇은 세포층인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을 말하고요. 공변세포라는 독특한 형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서 124쪽과 관련된 탐구를 통해서 공변세포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준비물들입니다. 자, 다개장풀 잎의 뒷면을 비스듬히 찢어서 얇고 투명한 표피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손을 베지 않게 주의하면서 면도날로 이 벗겨낸 표피를 작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받침유리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에 벗겨낸 표피를 물 위에 올려놓고 덮개유리를 덮어서 현미경 표본을 만들고요. 잎의 앞면도 같은 방법으로 표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잎의 앞, 뒷면 표본을 관찰하면 됩니다. 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예요. 표피는 표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중간 여기 조리퐁처럼 보이는 것이 공변세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조리퐁 가운데 까만 것이 기공이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개의 공변세포가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잎의 구조를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잎의 가장 바깥 부분 한 겹의 세포층을 표피라고 하는데요. 잎의 앞뒷면 모두에 표피가 있어요. 근데 특히 뒷면에는 공변세포가 많이 존재합니다.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서 색깔을 띠지 않고 아까 본 것처럼 투명하고요. 그런데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띱니다. 엽록체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변세포를 좀 더 고배율로 관찰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기공이 열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하면 공변세포 안에 엽록체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기공이 닫혀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더 확대하면 공변세포 안쪽의 세포벽이 훨씬 더 두꺼운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걸 잘 봐두세요. 자, 공변세포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하는데 포도당이 생성되면서 세포 안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변 세포로부터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공변세포가 그럼 물이 들어오니까 팽창하게 되겠죠? 좀 전에 본 것처럼 공변세포는 세포벽의 두께가 달라서 똑바르게 팽창하지 않고 바나나처럼 휘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공이 열리게 되는데요. 막대 풍선으로 만든 공변세포 모형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안쪽에 검정색 절연 테이프를 붙여서 바깥쪽보다 풍선의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어준 상태고요. 이렇게 눌러서 물이 들어가게 하면 안쪽에 두꺼운 쪽은 잘 늘어나지 않고 바깥쪽에 얇은 부분이 잘 늘어나서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 구멍이 생기고 이게 바로 기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공은 공변세포 모양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게 되는 건데요. 이 원리를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풍선 모형을 떠올리면서 광합성을 할 때 공변세포가 휘어지더라. 공변세포 모양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그냥 막 암기하지만 말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공이 열리면 당연히 구멍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광합성 원료가 되는 이산화탄소나 광합성의 결과 생성되는 산소 같은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체가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 드나들게 됩니다.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왜 그럴까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공이 열린 건 공변세포가 휘어지기 때문이었는데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할 때 물이 들어오면서 휘어졌잖아요. 광합성은 햇빛이 강한 낮에 잘 일어나니까 당연히 낮에 열리고 밤에는 닫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산작용은 언제 잘 일어날까요? 광합성이 활발한 낮에 잘 일어나는데 이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빨래가 언제 잘 마를지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잘 마를 거고 온도는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잘 마르겠죠. 그래서 이때 증산작용도 잘 일어납니다. 135쪽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이것은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증산작용을 말하죠. 기공은 두 개의 이것으로 둘러싸여 있다. 공변세포. 기공을 통해서 식물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공이니까 기체가 드나드는 거죠. 그 다음 잎이 무성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잎을 어느 정도 떼어낸다. 그 까닭을 증산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가 흙 속에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나무가 충분한 물을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막 일어나면 물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때 잎의 수를 좀 줄여서 증산작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호흡 교과서 140, 141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학습 활동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